네, 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살짝 오락가락하고 뭐 지수는 빨간불이긴 하지만 계좌가 파랗게 물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떤 시장을 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원자재 다시 급등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이 ETN이라던가 ETF, ELS 상품들을 뭐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지금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인버스는 이제 좀 되게 안 좋게 됐고, 네. 지금 이제 그 ETN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많이 나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곡물가의 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 주만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재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 건데, 제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원자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이 글로벌 식량 위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료가격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던 이야기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의 30%를 담당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국토가 좀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뭐 튀니지,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같은 위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최대 항구, 이 오데사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산 같은 경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해운 수출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를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이쪽을 통해서 또 수출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곡물의 어떤 수출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흑해의 러시아군에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간밤에 미국 증시는 농기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이 디어 앤드 컴퍼니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곡물부터 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사실 뭐 2020년도부터 쭉 올라왔던 농기계 테슬라 기업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그 가격 저항선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신고가 돌파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3일째 올라서고 있거든요. 이 디어앤드 컴퍼니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코르테바 같은 경우도 이제 화학 비료 기업인데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비료 회사인 CF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다. 실제로 곡물 가격 급등에 있어서 이 원자재, 곡물가, 뭐 철강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의 종목들은 단기간 우리가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 미국의 대형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기업들도 단기간 재료가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원자재 관련주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정말 곡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도 오늘 자주 가는 김치찌개 집에 갔는데 네. 1,000원이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진짜 뭐 다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식당에서도 우리가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이 곡물가가 많이 오르는구나,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잘 잡아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네.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제가 진작부터 대동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농기 테슬라로 불리고 있죠. 어제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그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 저항선을 넘어서면서 3일 연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 농기계가 트랙터인데요. 자율주행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테슬라로 불리는 기업이 바로 대동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보시되 조정 나왔을 때 또 한번 매수 관점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원개발 관련주에서 LX 인터내셔널을 진작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 조정이 나오는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자원 전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가 자원 개발주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자원 개발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즉 이런 자원,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생산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이나 팜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이익이 좀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최근에 이런 원자재가가 급등하면서 실적까지도 일단 상반기까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좋아지는 실적과 이 자원개발주에 대한 관심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가 37,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34,000원 정도 넘어갔다 왔었거든요. 여전히 목표가 37,000원까지 보시면서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은 저는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종목은 원자재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과 대동 알아봤습니다. 네. 뭐 농기계 테슬라다라는 이야기가 붙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련 종목 들고 계시다면 오늘의 리뷰 잘 참고해 보시고요. 새로운 종목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오늘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치료제를 직접 만든다. 이거는 네.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치료제로 팍스로비드가 들어와 있는데 네.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인수위에서 치료제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서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스와 접촉을 하면서 팍스로비드를 우리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처럼 뿌려야 한다. 그만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싼 값에 뿌려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관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팍스로비드를 이제 화이자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화이자의 로열티를 줘서라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화이자랑 협상한다는 건데 실제 화이자의 이 팍스로비드를 우리나라의 셀트리온하고 동아 FTL이 만들고 했는데 그 물량은 이제 국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95개의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서 우리 물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지금 그 셀트리온하고 동아 FTL이 만들고 했는데 삼성바이오가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그 물량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 당선자께서 직접 준비를 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좀 줄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 지난달 24일이죠. 2월 24일 날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27,000명이었는데 지난주에 9만 명이 됐습니다. 3배가 넘게 늘어난 거고요. 독일의 평균 확진자는 15만 명에서 지난주에 26만 명으로 거의 70% 늘어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달 새 5배 늘어났죠. 정경 차장에 의하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 규모도 크고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또 관련주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뭐 델타 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자꾸 이 바이러스도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팍스로비드 국내 물량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2주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구하기도 힘들고 처방을 받아도 살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인데 살 수 있는 물량도 없기 때문에 뭐 또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럼 그 직접 만들 수 있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관련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죠. 네. 일신바이오. 네. 바로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에서 삼성바이오하고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바로 바이오 기업이 일신바이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의 동결 건조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실제 초저온 냉동고하고 이 플랜트형 동결 건조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건데 실제 지금 여기 분야에 있어서 특허하고 이제 실용시장 등록까지 있어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가 해외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팍스로비드 만드는 거를 빼고서라도 지금 해외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하고 유럽에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집을 불리기 위한 그런 시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이 그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동결 건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스가 해외 공장을 늘릴 때 당연히 일신바이오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실제 지금도 우리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약 10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지금 그 4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5, 6공장을 또 더 추가로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목표로 현재
25만 6천 리터 규모로 제 상호장을 짓고 있고요. 그게 지었을 때 삼성바이오가 세계 1등 바이오가 되는 건데 지금 그 5560장까지 또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해놔서 이렇게 됐을 때도 일신바이오의 수혜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팍스로비드를 이제 그 우리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일신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한 번 딱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보신다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이제 이 감사보고서 시즌이라서 실적이 없거나 그런 종목들은 위험한 상황인데 일신바이오는 그렇지 않고요. 특히나 지금 그 정부 정책과 연관된 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빠르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번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신바이오를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4,9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만든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 일신바이오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900원이고요. 손절 가격도 3,500원.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또 말이 많은 원자재 관련주로 네. 하나 준비해 봤고요. 현덕 덕분에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시멘트와 적대적 네. M&A. 요거 키워드 이번엔 좀 구체적이에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만 된다면 네. 정말 대박 날 조짐인데 지금 곡물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값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황까지 좋아지고 있는 건데 이 적대적 M&A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됐을 때는 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좋아지는 업황에서 M&A 관련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멘트가 또 20%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역대 최대 폭입니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연탄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시멘트 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값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보시면 어쨌든 많이 올라가고 있는 차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4월 달에 최소 20% 이상의 추가 인상 전망이다. 이게 작년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작년에 한번 7월 달에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월 달에 또 18% 또 올렸었는데 여기다가 4월 달에 20%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멘트 업계는 가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국내 시멘트 제조사 7개가 이제 유연탄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올리겠다라고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 거고 20%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시멘트 가격이 톤당 12만 원까지 올라갈 것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멘트 값이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산 유연탄 의존도가 우리가 7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러시아 유연탄을 들여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값이 올라가는 걸 그대로 좀 막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값은 뭐 안 올릴래 안 올릴 수가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M&A까지 좀 붙어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가 인상과 함께 적대적 M&A라는 개별적인 또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과연 그 종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요, 성신양회입니다. 네. 대표적인 시멘트 업체이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동양에서 지분을 좀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신양회는 7년간 1,300억 규모의 친환경 시설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시멘트의 원료가 유연탄인데 시멘트에 그 들어간 유연탄 대신에 이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대체해서 일단은 비용 절감까지 할 그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뭐 어떤 M&A 이슈 말고 시멘트가 올라가는 거 말고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황금낙하산이 뭐냐면 만약에 이 적대적 M&A가 됐을 때는 그 임원에게 뭐 200억에서 550억까지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의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주총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 개인 투자자가 나서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적대적 인수합병 하게 된다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은 건데 지금 그 어떤 황금 낙하산이라는 제도를 추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대주주만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대주주 지분이 33%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정가를 통과시키려면은 66%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수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우호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지금 12월 달에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향에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다른 우호주금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주주명부 공개를 좀 요청한 겁니다. 내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일까지 주주명부를 이 개인 투자자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개를 안 한다면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공개한다고 한다면은 12월 달에 매수 주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향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숨기기 때문에 공개 안 한 것이고 1억을 낸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 인수합병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진그룹이나 도현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레미콘 그룹이라서 이 시멘트 기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성신양에는 이 적대적 인수합병이 얼마 안 남았고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시멘트가 급등하게 한번 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제 이거래 전이죠. 요때 한번 올랐다가 한번 조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적대적 M&A가 됐을 때는 당연히 상한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그런 걸 한번 좀 염두에 두고 한번 접근해 보자. 다만 적대적 M&A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멘트 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4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양회였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4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멘트 가격 상승과 함께 성신양회를 꼽아봤고요. 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할 건데 성신양의 M&A 이야기가 사실 뭐 간단하게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에 유튜브에서 최연도 검색하시면은 무료 방송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지수의 상승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급등하는 종목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시면 얼마나 또 많은 종목들 수익 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네.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엔 또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열리잖아요. 네, 메타버스 강연을 이제 요즘 토요일 날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강연회 온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강연회보다 더 좀 스킬이 좋거든요. 네. 그러지 왔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에 대한 분석까지 확실히 해드릴 거니까요. 실제로 메타버스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어떤 교육과 또 종목까지 얻어간다면은 좀 좋은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렌드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아바타를 만들어서 매일 경제 TV로 들어오시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모르겠으면은 문자샵 2034번으로 메타버스라고 입력하고 전송하시면은 안내가 나가니까 그에 따라서 토요일 날 메타버스 강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